그 모의고사 20번부터 30번 진도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단추 진도가 끝나서 그 평일까지 1강을 정리하고 암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말 일요일에 만나기 전까지 2강 이론을 정리하고 그쵸? 암기를 해서 이론이랑 연습 문제 부분을 대부분 그냥 암기하세요. 그 짧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말에 1강이랑 2강을 테스트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려워 얘들아. 예습이랑 단어 암기 철저히 해야 된다. 주말에 단어 그거 테스트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0번 보면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우리는 텐드 투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보면은 이거 긴 시간이잖아. 결국에는 시간의 기간이니까 우리는 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쵸? reach out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라는 뜻이거든. 그쵸? 근데 뭐 하지 않은 채로? 그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로.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갑자기 뭐 하는 거야? take notice of 하면은 무엇을 뭐 알아차리다?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죠, 거리를. 근데 어떠한 거리냐면은 형성이 된 거리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scramble to 하면은 scramble 하면 재빨리 움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빨리 움직인답니다. to make repairs. 고쳐보기 위해서. make repairs 하면 고치다. 여기서 관계를 고치는 걸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그쵸?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쵸? in ages 하면은 얘 자주 나와요. 오랫동안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쵸? 전화를 한답니다. 여기서부터 분사구문인 거 보이죠? 뭐 하면서? 희망하면서. 뭐라고 희망하는 거야? 하나의 작은 노력이라는 게 그쵸? 지울 것이라고 희망을 하면서 그 달과 연을 그 거리감 몇 달, 몇 년의 거리를 지울 것이라고 희망을 하면서. 근데 이게 어떠한 거리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거리거든. 돼요? 20번인데도 지금 구독하기 만만치 않아요. 꼭 혼자서 해보고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그쵸 효과가 없답니다. rarely 들어가면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해석돼서 never이나 not이 들어가지 않아도 부정으로 그쵸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쵸. 이것은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네. 거래라는 것은 그쵸 유지되는 게 아니죠. 하나의 그쵸 큰 한 번의 그러한 픽시스 수리로 유지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것들은 유지가 되는 거죠. 무엇을 갖고? 규칙적인 메인터넌스 유지 혹은 보수를 가지고 마치 자동차처럼.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뭐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한 번 연락한다고 유지되는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자동차처럼 규칙적인 그러한 유지가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얘들아? 그쵸? 대의가 지칭하는 건 릴레이션십인 거 알죠? 릴레이션십. 그 관계라는 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규칙적인 그쵸? 유지와 함께 자동차처럼 지금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고 있네.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 해야만 해? 확실히 해야만 한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그쵸 goes by 지나가지 않도록 어디 사이를 지나가지 않도록 그쵸 그 오일 체인지 그 기름 교환 사이를 그쵸 지나가지 않도록 뭐 so to speak 말하자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so to speak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오일 교환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아니야. 뭘 말하는 게 아니냐면은 여기에서 얘들아 이게 직역하면 해석이 어렵거든. 보면 잘 봐. 여기 일단은 not 두 개 동그라미 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얘 not 나왔죠. not의 벗비예요. not의 벗비 구문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 세미콜론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쵸?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고 and랑 혹은 벗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미콜론이 벗, not의 벗비인데 벗 대신에 세미콜론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따라하라. 이게 어떠한 게 있냐면 영어는 이중부영 써줄게. 영어가 이중부정 표현을 할 때가 있어. 이중부정. 이게 뭐냐면은 너 공부하기 싫은 거 알지 못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 너 뭐, 너 알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 너 알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표현 있잖아. 너 알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알잖아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중부정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일단 해석해 볼 테니까 잘 봐봐. 이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받으라면은 여기에서 뭐 신경 쓰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신경 쓰다. 너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시. 너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걸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지 왜 때문에? 그쵸? 그것이 it's been a while. 오래되었기 때문에. 뭐한 이유로? 너가 그쵸? 얘기한 이유로.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 일단 뒤쪽까지 보자. 다시 해석해줄게. 단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대시랑 그쵸? 이 대시 병렬되는 걸 알아야 된다.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적이라는 거야. 얘 지금 이 to 가주어 진주어야. 투부정사 부정하려면은 투부정사 왼쪽에 낫 붙이는 거 조심하세요. 투부정사 왼쪽에 낫이나 never 붙여서 투부정사 부정하는 거다. 그쵸? 뭐가 더 이상적이냐면 너 자신이 fall out of touch 하면은 연락을 끊다. 연락을 끊다라는 뜻이에요. 연락을 끊도록 두지 말라는 거야.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즉 consistency 그 지속성이라는 게 항상 brings better result. 더 나은 결과를 갖고 온답니다. 되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 인간관계를 지속하려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러한 질문이고 답은 이 마지막 문장 읽으면은 고를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주제문을 미리 치고 들어와라. 이게 영상 수업은 내가 기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형광펜만 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제문을 미리 다 치고 들어오세요. 어디에서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었는지. 우리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Learn and live죠. 배우면서 사는 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의미로 가장 적절한지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애들아 이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there 플러스 비동사 나오잖아. there 플러스 비동사 나오면은 주어는 이 친구예요. 해석은 뭐라고 하면 돼? 그쵸? 해석은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냐? there는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아.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거든. 이거를 헷갈리더라고. 주어가 factory예요. 동사는 is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critical 하면 중요한 요인이 있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근데 이게 어떠한 요인이냐면 결정하는 요인이죠. 근데 뭐를 결정하냐면 너의 선택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그것에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visible consequences 가시적인 결과랍니다. 선택에. visible도 중요한 단어고 그쵸? 눈에 보이는 얘 반위어는 그래서 invisible인 거 알아? invisible 하면 보이지 않는 이거든. 그래서 invisible man 하면은 투명 인간이에요. 이거 꼭 외워라.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시 지칭하는 게 뭔지 알겠어? 다른 사람의 그쵸? 초이스인 거. 되냐? 항상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대시 지칭하는 건 단수인 거 알죠? 그쵸? 단수를 지칭할 때 쓰는 게 대시나 디스나 혹은 it 같은 거고 복수를 지칭할 때 쓰는 게 그죠? 대세 복수 형태인 도주 디스의 뭐라고 쓴 거냐? 디스의 복수 형태인 these 그 다음에 they나 혹은 them 같은 형태인 거 알죠? 그쵸? 이거 꼭 외워. 단수 복수 형태. 이거 모의고사에 실제로 출제돼요. 내신에서도 간혹 나오고. 그러니까 대명사가 지칭하는 걸 뭔지 유추하려면
해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석이 병행이 되어야지 문법 문제 10개 중에 10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보면 take the case. 예를 들어보자입니다. 아델리, 펭귄의 예를 한번 들어보제. 그들은 종종 그쵸 stroll 하면은 뭐 거닐다, 산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니는 게 발견이 된답니다. 그쵸? 큰 집단에서 어디를 향해서 거니는 거야? 그쵸? 물의 엣지, 모서리를 향해서 집단으로 걷고 있는 거죠. 근데 뭐를 찾아서? 그쵸? 음식을 찾아서. 이 옛도 중요한 역접의 연결어입니다. but이나 however만 알면 안 돼요. 촌스럽게. 응? 옛도 꼭 알아야 돼. 하지만 그 위험이라는 게 away,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서. 그쵸? leopard sea라면은 바다 표범이 그쵸? 표범무늬 물개? 표범무늬 leopard 무늬 알죠? 표범무늬 물개가 있답니다. for one 한 예로 들면은 그리고 그것은 펭귄을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쵸? for a meal 그 식사로. 아델리 펭귄이 뭐 하는지 알아? 그죠? 펭귄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play the waiting game. 기다리기 게임을 하는 거래요. 그들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그 물의 모서리에서. 언제까지? 그들 중에 한 명이 포기하고 그쵸? 점프에 들어갈 때까지 물속으로. 순간, 근데 어떠한 순간이냐면 그것이 발생을 하는 순간 나머지 펭귄들은 그쵸? 보는 거죠. 기대감을 갖고. 그쵸? 어떠한 기대감이면은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볼 기대감을 갖고 그냥 왓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델리 펭귄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바다 끝,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바다야. 바다 끝으로 가는 게 뭐 목격이 된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바다 표범이 있는 거죠. 바다 표범. 바다 표범이 있으면은 얘 먹힐 수도 있잖아, 펭귄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야. 얘네 무리 중에 한 명이 바다에 뛰어들 때까지. 그 다음에 얘가 뛰어들면은 나머지는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 펭귄이. 만약에 파이오니어라면은 선구자죠. 선구자나 개척자.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나 일을 먼저 한 사람. 선구자가 살아남잖아. 그럼 다른 모든 이들이 팔로우 슛 그대로 따라서 한답니다. 얘 팔로우 슛도 자주 나오는 동사인데 남이 한 대로 그쵸 따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이 한 대로 따라하다. 남이 한 대로 따라하다. 근데 만약에 그 펭귄이 페리시 죽잖아. 그러면은 그들은 턴어웨이 돌아선답니다. 한 펭귄의 운명이라는 게 그쵸 alters 바꾸어 놓는 거죠. 모든 다른 펭귄들의 fate 운명을. 그들의 전략은 너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쵸? Learn and live 배우면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learn and live라는 게 무슨 live가 아니라 live다 미안 live 동사는 live라고 읽는다. 동사는 live라고 읽고 형용사는 live라고 읽어요. 1번 라이벌의 테리토리 하면 영토거든. 영토를 차지하는 거냐? 안전을 위해서? 아니죠. 2번 발견하는 거죠. 그쵸? 적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먼저 공격을 할지 누가 먼저 공격을 할지를 발견하는 거. 공격에 대한 내용 전혀 안 나오는데. 3번 생존 기술을 공유하냐? 다음 세대와? 아니죠. 선택지가 너무 구린데. 4번 리더의 결정을 지지하는 거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리더가 누군지 이딴 거 안 나오는데. 5번 다른 사람의 액션을 따라가는 거죠. 오직 언제만? 그것이 안전하다고 증명이 되었을 때만. 답 5번이네요. 되냐? 여기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에 예문을 보고서는 답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부분 보면은 충분히 답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아델리 펭귄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가 다른 이들에게 그쵸 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GS라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을 SS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복습을 예습은 뭐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복습은 무조건 칼같이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되냐? 오늘 진도 나간 거 주말에 그 해석 쓰는 프린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복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숙제도 급하게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 공부 습관을 얼른 들이셔야 됩니다. 보면은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너네 중에 얼마나 많으니가 그쵸? 이거 이 표현 알아요? have a hard time ing,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no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니에요. 그쵸? no matter what. 어떤 이가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던지 간에 그쵸? no matter how much. 얼마나 많은 inconvenience 하면은 불편함이죠. 불편함을 그것이 너에게 제기하던지 간에 이제 주절에 주어 나오죠. 너는 한답니다. 뭐를 하냐면은 그들이 요청한 것을 한대요.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든지 간에 제기하든지 간에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래요. 사는 것에 대한 건강한 방법이 아니래. 왜냐하면 어떻게 함으로써? 항상, 그쵸? yes라고 말함으로써 너는 빌딩업, 뭐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쵸?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되냐? 지금 구조 파악 되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 부사절의 주어는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전명으로 묶이니까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얘인 거 알죠? 빨간색으로 친 이 정도는 하고 들어와야 된다. 너는 뭐를 아냐면은 그쵸? in time 하면 곧이란 뜻이에요. 곧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니에요. 너는 resent 하면은 분노하다거든. 사람에게 분노할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너가 느끼기에 너가 노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분노할 것이래요. 왜냐하면은 너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야. 노른 걸도 더 이상 뭐뭐 않는 이란 뜻이야. 더 이상 뭐뭐 않는. 너가 더 이상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 엔드를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게 뭔지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그쵸? 오브랑 왼쪽에 있는 이 오브. 그리고 그쵸?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yes라고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대표 동사 빈출동사에서 하나인 allow의 투부정사 나왔죠? 너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통제를 갖도록 너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가 서프레스 하면은 뭐 억누르다 압박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쵸? 너가 압박받을 때 있잖아.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쵸? 그리고 지속적으로 do things 하도록 이 두랑 병렬되는 거를 뭘로 보면 될까요? When you are suppressed emotionally and constantly do. 그쵸? 이 do를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동사라고 보는 게 낫겠네. 너가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쵸? 너 자신의 will이 명사로 의지란 뜻이 있어. 너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할 때 너의 스트레스라는 게 will send you up, in you up, 너를 더 빠르게 잡아먹을 것이랍니다. 뭐보다? 너가 이 3까지 셀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이라고 세는 게 엄청 빨리 셀 수 있잖아. 근데 그 속도보다도 더 빨리 너의 스트레스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거절하지 못하는 삶에 그쵸? 거절하지 못하고 삶의 통제권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생긴다라는 내용이고 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쵸? 이 마지막 문장에서 거의 답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네요. 되냐? 1번 형광펜 쳐놓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꼭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inconvenienc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convenience는 편리함이다. 편리함. convenience는 in이 붙여서 불편함이고 되냐? 그래서 convenience store가 이 편의점이에요. convenience store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이 단어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면은 너는 얘기할 수 있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보라는 게 그쵸? in one brain 뇌에 sit 그냥 앉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대요. 언제까지? 그것이 전달되기 전까지. another 여기서 another 뒤에 생략된 건 brain이겠죠? 다른 뇌로 전달되기 전까지는 그쵸? 정보라는 게 뇌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상태로? 그쵸? 대화에서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거는 쉬얼하면은 그쵸? 순전한 단순한 정보에는 사실이랍니다. 그쵸? 마치 이 단순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like에 대한 동의어로는 뭐가 있다 그랬어? 그쵸? such as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의 폰 번호나 그쵸? 장소와 같은 거죠.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 너가 너의 키를 냅둔 장소처럼 but 하지만 그것은 그쵸? 지식에는 사실이 아니랍니다. 이 글이 얘들아 자주 나와. 이 토픽이 뭘로 토픽이 자주 나오냐면은 이 지식이랑 정보를 대조하는 게 비교하는 내용이 엄청 자주 나와요. 보자.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쵸? 뭐에 rely on 하면 무엇에 의지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무엇에 영향을 받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다. 영향을 받다. 얘 동의어는 depend on 있는 거 알죠? depend on. 지식이라는 것은 판단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쵸? 그리고 여기선 그것을이라고 해석해야겠네. 그리고 그것을 너는 발견하고 닦는 거죠. 어디에서? 대화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너 자신과 함께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지식이라는 게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판단이라는 것은 그쵸? 너가 발견을 하고 닦는다고 얘기를 하네. 그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therefore 정리해주네. therefore 그러므로 봐봐. 너는 배우지 못하는 거야. 너의 사고의 세부사항들을 배우지 못한답니다. 언제까지? 그쵸? speaking or writing 그것을 말하거나 쓰기 전까지는 그쵸? 세부적으로 그리고 뭐 하기 전까지는 비판적으로 돌아보기 전까지는 그쵸? 결과에 대해서 되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looking을 사이로 이 looking이랑 speaking or writing 이 부분이 지금 분사구문이 이렇게 병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until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가 thinking 그러니까 사고 즉 지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야. 그거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표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그것을 말하거나 쓰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critical이 앞에서 중요한이라고 했는데 중요한이란 뜻도 있고 비판적인이란 뜻도 있어요. 비판적인 어조의 사람 할 때 비판적이라는 뜻도 있다. 얘도 중요하니까 3번 형광펜 칩시다. 중요해요. is what I just did.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얘가 주어야. 내가 방금 얘기한 게 is foolish 멍청해? 혹은 내가 방금 쓴 게 그쵸? deep truth 그 깊은 진실이냐? 혹은 말하거나 쓰기에서 너는 uncover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너의 bad 아이디어도 발견을 하고 종종 embarrassing one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디어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또한 발견을 한답니다. 가끔은 어떤 것도 발견해? fame 하면 명성이거든. 즉 명성을 만드는 즉 유명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도 발견을 하는 거죠. 즉 사고라는 것은 그것의 표현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와는 달리 판단이 필요하고 표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죠. 마지막에
thinking이라는 것은 표현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그 선택지 보면 그 비판적인 혹은 중요한 알맞게 해석하면 되겠죠. 중요한 역할 그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뭐 할 때 생각이라는 것을 refine 하면은 뭔가 정제하는 거거든. 정제하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결국엔 정제할 때. in ing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대로 해석되는 거 알죠? 그 답은 그쵸. 1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 시험 보자. 그 우리 괄호 치는 거 있죠? 괄호 치는 종이 반쪽짜리. 그것도 주말에 시험 보는 걸로 합시다. 2번 보면은 persuasive 하면 설득력 있는 방법이죠. 전달하는. 근데 뭐를 전달하냐면 너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너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설득력 있는 방법에 대한 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거냐 뭐 논리적으로 얘기해라 뭐 생각을 정리해라 뭐 적절한 때에 얘기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을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에 대한 글은 아니야. 3번.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이거 선택지 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본문은 당연하고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 안 하면은 틀려.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응? 이게 문장이 아니라서 너네한테는 해석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 3번 보면은 중요한 팁스 조언이죠. 근데 뭐 하는 중요한 조언이냐면은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그쵸 중요한 조언이죠. 그쵸 너의 글쓰기를 위해서 글쓰기에만 국한된 글이 아니죠. 사고를 정지하기 위해선 글쓰기도 뭐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니까. 그리고 올바른 정보에 대한 내용도 아니잖아. 포인트는 지식이죠. 굳이 따지면 information이랑 knowledge 중에 4번 긍정적인 영향력이죠. 영향력 논리적인 사고의 긍정적인 영향력. 근데 어디에 미치는? 그쵸 독해에 미치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effect라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on이 나오면 어디 어디에 미치는 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enormous 상당한 차이죠. 뭐와 뭐 사이에? 그쵸? 스포큰 랭귀지 하면은 얘 음성 언어 우리가 말로 하는 음성 언어와 written language 하면 문자 언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이에 큰 차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선택지 5번은 괜찮다. 선택지 5번이. 그러니까 이게 토픽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5번 같은 경우에는. 니네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도 이렇게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2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장 적절한 거 제목으로. 보면은 지금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is said는 일컬어진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라고 일컬어지냐면은 어몽부터 그쵸 아프리카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그 센트럴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의 반투 피플이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뭐 부족이나 민족 이런 뜻도 있거든. 그 중앙 아프리카의 반투 민족 사이에서 근데 언제냐면은 그쵸 왼부터 세모가루로 묶죠. 여기까지 묶으면은 대절 이하에 걸리는 주어는 they ask인지 알아야 된다. 되냐? 그들이 개인이 근데 어떠한 개인이냐면 한 트라이브 부족으로부터의 개인이 그 누군가를 만날 때 근데 어떠한 누군가냐면은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은 물어본답니다. 너 어떠한 춤을 추냐고. throughout time 그 오랫동안 throughout time 오랫동안 그 집단들은 have forged 형성을 구축해온 거죠. 그들의 identities 정체성을 구축을 해왔답니다. 그 춤을 통해서 춤이라는 ritual 3번 형광펜 의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근데 이 춤의 의식이라는 게 주요한 이벤트를 나타내는 의식이거든. 어디에서? 개인의 인생에서. 근데 이게 무엇을 포함하냐면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뭐를 포함하냐면 역시나 including도 such as나 그 like처럼 구체적인 사례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탄생이나 결혼 그리고 죽음과 같은 거죠. 또한 뭐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종교적인 페스티벌이나 중요한
지점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그 seasons, 그 계절에서. 그래서 여하튼 이 사람들이 춤이라는 게 정체성을 표현하네. 이 집단이라는 게 춤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구나. 그쵸? 그거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보면 그 사회적 구조 있죠. 많은 집단의 사회적 구조라는 게, 그쵸? 아프리카 부족부터 스파니시의 집시들, 그리고 스카티시, 스코틀랜드의 클랜삼의 시족까지 동사는 개인 쓰죠. 많은 코이전, 결속을 얻는답니다. From the group activity, 그 춤이라는 집단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춤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네, 이 사람들이. 되냐? 역사적으로라고 하면은 쫄 거 없고 그냥 과거의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과거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역사적으로, 즉 과거에 춤이라는 게 강력했었거든. 근데 뭐 하면서? 그쵸? 바인딩 인플루언스 하면은 결속시키는 영향력을, 그쵸? 이렇게 보는 게 낫겠구나. 스트롱이랑 바인딩이 인플루언스 시켜준다고. 강력하고 결속하는 힘을, 그쵸? 힘이었었던 거죠. 어디에? 그쵸? 집단의 삶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죠. 민즈는 여기서 수단인 거 알죠? 그쵸? 수단이죠, 결국에는. 어떠한 수단이냐면은, 그쵸? 사회적 정체성,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그리고 그 참여라는 건, 즉 여기에서는 그 사회적 그러한 춤추는 것, 그런 것에 참여를 얘기하는 거겠죠? 참여라는 게 allow, 개인들이 demonstrate, 그쵸? 보여주는 것을 허용을 한답니다. 보여주도록 만든답니다. 뭐를? belonging, 그 소속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춤을 추는 것에 참여를 하는 게 내가 이 집단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인가 보죠.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그쵸? 결과적으로 많은 그 종교계에서, 그쵸? 리전이구나. 릴리전이 아니라 리전은 지역이다. 많은 지역에서, 많은 세계의 지역에서, 그쵸? 많은 유형의 춤이 있답니다. 뭐만큼? 집단이 있는 만큼. 어떠한 집단이냐면 distinct, 구별되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있는 만큼 많은 유형의 춤이 있게 된 거죠. 왜냐면 춤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니까. 되냐? 그래서 1번 보면은 무엇이, 그쵸? 전통적인 춤이라는 걸, 그쵸? 배우기 힘들게 만드냐? 배우기 힘들다는 내용 안 나오죠? 2번 춤이죠. 근데 어떠한 춤이냐면 사회적 정체성의 뚜렷한 신호. 맞죠? 3번. 그쵸? 여기 더비더비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varieties,는 뭐 다양성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춤은 더 좋아진다. 뭔 소리요? 아니고요. 더 나아진다 아니고. 4번 우울해? feeling down, 우울해? enjoy dancing, 춤추는 걸 즐겨라 아니고요. 5번 tribal dances 하면 부족의 춤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아니야 얘들아. 이거 혹시나 답을 5번으로 고른 친구는 뭐를 잘못 생각하는 거냐면, 만약에 부족의 춤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려면 춤의 기원이 무엇인지 과거로 흘러가면서 춤의 기원은 뭐, 뭐라고 넣어야 되냐. 어떠한 부족이다. 혹은 어떠한 도시에서 춤이 유리했다. 혹은 뭔 말인지 되죠. 그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 기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춤을 누가 최초로 췄는지에 대한.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면은, 이 부분, 그치, 이 부분에서도 고를 수 있고, 이 부분에서도 고를 수 있고, 뭐, 밑에 부분도 힌트 많죠. 뭐, 이 부분에서도, 머치 코이전, 이 부분. 이 부분에서도 고를 수 있고, 그쵸? 결속력을 갖게 된다. 춤으로. 그냥 뭐,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긴 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던 표현이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리추얼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의식이나 의례라는 게. 그러니까 리추얼 하면은 그 약간 제사 있죠. 제사나 혹은 우리가 교회나 성당 가서 드리는 뭐 미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인간이 규칙적으로 하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기우제 이런 거를 리추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삶 속에서도 의식이나 의례 같은 걸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맨날 자기 전에 일기를 써. 그것도 내 일상생활의 의식이나 의례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내가 꼭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해. 그러니까 이게 좀 습관이랑은 대조되는 거다. 이건 알아야 된다. 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네가 기우제나 제사, 미사 이런 거, 기우제나 제사나 혹은 미사 드리는 거 이러한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추얼이라는 단어가 엄청 자주 나와. 그러니까 꼭 리추얼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넘어가자 얘들아. 두 개 남았네요. 29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9번. 29번 보면은 얘가 문법 문제잖아. 문법 문제인데 문법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췄나요, 다들? 그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법 문제는 그거 포함된 문장만 보면 되는데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별표 2개 치고 들어갈게요. 별표 2개 치고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젠장.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쵸? 서브스티튜트 하면은 대체제가 아니랍니다. 그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갖고 가야 될 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게 더럽게 많이 나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결국에 뭐 몸짓, 손짓, 뭐 표정 이러한 거, 그러니까 그 문자로 전달되지 않는 거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언어적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그쵸 발화되는 말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짓, 손짓, 표정이라는 게 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쵸 대체제가 아니랍니다. 보면은 여기서 또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대체제랑 보완제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 대체제는 뭐냐면 짜장면이랑 단무지는 보완제가 대체제일까? 커피와 녹차. 얘네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 그죠? 짜장면과 단무지는 서로를 보완해주잖아. 그래서 보완제고 커피와 녹차는 그쵸?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완제라는 표현이 쓰세요. 서플먼트. 실제로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어. 서플먼트 혹은 컴플먼트. 컴플먼트라는 뜻이 있고 대체제는 여기에 나왔듯이 substitute. substitute가 또 동사로는 대체하다라는 뜻이 있다. 대체하다. 그 다음에 컴플먼트랑 컴플리먼트랑 헷갈리지 마세요. 컴플리먼트는 얘 칭찬하다는 뜻이야. praise. 알겠냐? 그러니까 영어를 외울 때 발음을 할 수 있어야지 외워지거든. 지금 얘 스펠링이 I랑 E 하나 차이야. 컴플먼트는 보완하는 거고 컴플리먼트는 칭찬하다라는 뜻인 거. 돼요? 같이 한번 보면 그러니까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 오히려 여기서 rather도 엄청 중요한 연결어야. 오히려 즉 그렇다기보단 대체제라기보다는 그것은 기능을 한답니다. 뭐로서 기능을 해야 하냐면은 그쵸? 서플먼트 그쵸? 보완제로서 기능을 해야 한대요. 근데 뭐 하면서?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서 근데
근데 이게 어떠한 메시지냐면은 that is being passed across 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죠. 보면 얘 지금 현재 진행 수동태인 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현재 진행 수동태. 되냐? 그러니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유용하답니다, 상황에서.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그래서 여기서 서빙은 분사구문으로서 맞는 거다. 도움을 주면서라고. 쉼표 다음에 ing 보이죠? 그 다음에 where는 얘 관계 부사잖아. 관계 부사되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는 거 알죠? 선행사 situations니까 한번 볼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유용할 수 있답니다, 상황에서.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스피킹, 말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inappropriate, 부적절한 상황에서. 보면 여기 비동사 뒤에 보어만 나오면 되니까 뒤에 문장, 관계부사 뒤는 문장이 어때? 내 주예요? 그쵸?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 완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뭐 모자란 구성 성분 없죠? 상상해보자입니다. 얘 구체적인 예 들어주려는 신호죠. 너가 그쵸?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거야. 뭐 하면서? 개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불편한 위치에 있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얘 대표동 준사역 동사인 거 보이죠? 여기에 to 붙여도 되는 거. 그러니까 얘 3번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가 메시지를 across to 보내도록 get across 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보내다 전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get across to 그쵸? 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돕는답니다. 그나 그녀에게. 근데 뭐 하도록? 너에게 그쵸? 시간을 좀 주도록. 근데 어떠한 시간이냐면 5분은 재거나 박탈의 의미가 있다. 그 대화에서 벗어날 좀 시간을 주도록 그나 그녀에게 그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도울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힘이나 허리라고 지칭하는 건 이거겠죠? on individual. 얘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힘 or 허리라고 표현을 한 거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점이니까 하나의 이점이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불편한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점 있잖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또 다른 이점은 그쵸? 그것이 그쵸? 너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기회냐면은 감정이나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기회. 보면 what은 일단 선행사가 없어야 되잖아. 일단 선행사 없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what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after 뒤에 목적어 2개까지 오고 지금 이 문장이 완전해요. 그래서 what을 that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냐? 볼까? aid 하면은 도움이죠.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없으면 그 몇몇 측면들이죠. 너의 본성 그리고 성격의 몇몇 측면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측면이냐면은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할 그러한 본성과 성격의 몇몇 측면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쵸. 여기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오히려 그것을 complement 보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complement는 괜찮죠. 이 주어가 is니까 두 번째 동사니까 주어가 단수라서 여기에 s 붙은 거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시 지칭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어인 이시 지칭하는 것은 그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나온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 이시 지칭하는 것은 그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거 되냐? 항상 대명사에 조금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됩니까? 지문 괜찮아요. 항상 언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주제가 언어, 예술, 과학 이러한 분야가 자주 나오니까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30번 보면은
얘도 어려울 수 있거든. 얘 별표 2개 치고 어법이랑 어휘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법이랑 어휘. humility 하면은 겸손이죠, 겸손. intellectual, 지적인 겸손. 지적 겸손.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실 근데 몰랐어도 돼. 왜냐면 지적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지 뒤에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humiliation은 얘 그 굴욕이다, 굴욕. 비슷하게 생겼죠. humility는 겸손, humiliation은 굴욕.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admitting. 그쵸? admit 하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dmitting은 동명사야, 동명사. 네? 얘 to admit으로 바꿔도 되는 거 알죠? 여기에서. admit.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너가 인간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요. 지식에. 너가 갖고 있는 지식에. 되냐? 그것은 뭐를 포함하냐면은, neglect 하면은 무시하다라는 뜻이잖아. recognize 하면은 인지하는 거고. 그것은 빈칸하는 것을 수반한답니다. 너가 인지적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을 possess, 갖고 있다는 걸, 그쵸? 인정하는 거겠죠. 왜 답을 recognize로 골라야 되는지 알아? 이 A번에 대한 힌트가 되는 부분이, 그쵸? 여기서 일단은 이시지칭하는 게 intellectual humility잖아. 그러니까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적 겸손이라는 건 너가 인지적 개인적 편견을 possess,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을 수반한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바로 유추할 수 있어요. 이 admitting에서.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에 대한 답의 힌트가, 그죠? 지적 겸손이라는 건 너가 인간이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지적 겸손이라는 건 너가 인지적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을 포제스, 갖고 있다는 걸 역시나 여기서 끌고 와서 답을 고르면 되겠죠? 뭔 말인지 되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쵸? 너의 뇌라는 게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서치 대시다. 그러한 방식으로 본다는 걸, 그쵸?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서 너의 의견과 관점이라는 게 선호가 된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쵸? 다른, 아들스가 지칭하는 건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점이겠죠? 지금 어렵죠, 구조가.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병렬이 되는 게 이 엔들 사이로 화면 봐. 이 엔들 사이로 병렬이 되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그쵸? 이 왼쪽에 있는 이 대시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맥상으로 보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의미를 잘 음미를 해봐.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그쵸? 인지하는 걸 수반하죠. 너가 인지적 개인적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의 뇌라는 게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그런 식으로 봐서 너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가 된다는 거. 여기서 너무나 그런 식으로나 이게 함축하고 있는 건 문맥상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식으로 봐서 너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 문맥상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너가 인지적 그리고 개인적 편견을 갖고 있는 식으로 봐서 너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 뭔 말인지 되냐? 이거 어렵다. 꼭 여러 번 해석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is being willing, 의지가 있는 것이랍니다. to work to, 노력할 의지죠.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가 있는 거래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더 객관적이기 위해서, 그리고 informed,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지적 겸손을 뜻하는 거고, 계속해서 지적 겸손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더, 그쵸? receptive 하면은 수용적인 거죠. receive의 형용사 형태야. resistant는 저항하는 거고.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수용적일까 저항할까? 그쵸? 당연히 수용적이겠죠. 왜? 어디에서 이 답을 유추할 수 있어? 여기 이 부분. 기꺼이 노력한다잖아. 그러한 편견을, 그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B의 힌트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되냐? 이 노란색 선생님이 치고 있는 부분에서 이 B번의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돼요? 그쵸? 근데 누구로부터 배우는 거냐면 다른 사람인데 어떠한 다른 사람이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들이 그죠? 여기서 두가 받는 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think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호감을 받죠. 그리고 존경도 받는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왜냐하면 그들이 그쵸? 명확하게 하기 때문이야. 뭐를 명확하게 하냐면은 그들이 그쵸? 다른 사람이 그 갖고 온 것을 직역하면 테이블에 내놓는 거잖아. 즉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것을 가치 있다는 걸 밸류가 여기서는 가치 있게 여기다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서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밸류라는 동사를 고를 수 있었던 건 여기서 일단은 데이가 지칭하는 게 누군지 알겠어? 이 데이가 지칭하는 거? 데이. 이 데이가 지칭하는 게? 그쵸? 앞쪽 문장에 이 피플이야. 그러니까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되냐? 그러니까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호감을 받고 존중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쵸? 지적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기니까 호감을 받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호감을 받는다고 하니까 가치 있게 여긴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뭔 말인지 존중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C번의 답의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예요, 논리 사실. undervalue 하면은 가치 밑으로 여기는 거니까 뭐 평가절하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더 배우길 원하고 그리고 열려 있는 거죠. 그쵸? 정보를 발견하는데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원천으로부터 그들은 be interested 흥미가 없어. 뭐 하는데? superior 얘도 중요한 형용사죠. 우월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이거나 느끼려고 노력하는 데는 관심이 없답니다. 답을 1번으로 고르면 되겠죠. 중요해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구조도 어렵고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응? 이게 지금 고1 모의고사 지문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랑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보면 superior to 하면은 얘 to가 여기에서 뭐뭐 보다란 뜻이야. 여기선 than을 쓰면 안 돼. than을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얘랑 반이어가 inferior 하면은 열등한이에요. 열등한. 그러니까 얘들아 우월한 거나 열등한 것에는 그거 뜻 안에 자체에 비교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 주말에 질문하시길 바라고요. 첫 단추 잘 공부해와서 욕먹는 일 없도록 합시다.